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을 한다. 이제 당론을 정했다고 하고 이제 태스크포스 구성하면서 발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이슈 다루면서 크게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갑자기 불쑥 꺼내 들고 나오는 것, 이런 졸속이 항상 나라를 위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졸속의 폐해, 우리가 청와대 이전부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해서 모든 일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천공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국민들 뭔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천공부터 찾아본다는 거죠. 혹시 천공이 뭐 얘기했나? 정말 했더라고요. 한번 먼저 보시죠.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지금 수도 서울이요.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우리 지방 자치들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통합이 돼 갖고 뭐가 돼야 되냐면 통틀어 갖고 수도 서울로 바뀌어야 됩니다.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돼요. 지금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요걸 만들려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두수 대표, 저 발언을 8월 26일 날 정법시대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무당이면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전국토가 서울로 바꿔야죠. 저 논리라면. 그리고 뭐 세상에 수도 서울이 인구가 이미 지금 뭐 서울이라는 딱 지금 900만 대로 내려갔지만 수도권 전체가 50%를 넘어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시각을 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한쪽이 기행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공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이걸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천공이 아니라 뭐 지공도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데서 궁색하게 저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결국 찾아보니까 저게 천공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 만큼 뜬금포거든요. 뜬금포 선거 전략, 그리고 김기현의 어떤 의미에서 김기현 대표의 자기 뭐 자구책 같은 거, 그러니까 언론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외면당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자구책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해석될 정도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천공의 저 영상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대선 과정 내내 천공의 영상이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종욱 교수, 저게 우연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천공이 뭐라고 씨부리든 간에 그런 것이 먼저 당이나 주요 발표가 나온 다음에 저런 자들이 그게 옳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런 발표가 있기 전에 천공이 저런 얘기를 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천공의 시대지 않습니까? 천공이 말을 하면 미래의 실천이 되니까
말씀하신 거의 예언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 제 느낌에는 대통령실에 이 천공 스크린 팀이 있나? 그러니까 저 천공이 얘기하면 그것이 권부 내에서 회자가 되고 회자된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누군가 보고 현실적인 내용들을 결합을 시켜서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을 저는 대통령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 자체들은 권부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천공이 얘기한 것들을 스크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에 접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홍철호 전 국회의원인가요? 당협위원장이겠죠? 이 사람이 천공 내용들을 스크린하고 자기의 현장의 상황과 결합시켜서 이 내용을 만들어내고 지금 최고로 핫한 인물이래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그러면서 일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야, 홍철호 국회의원 되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천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학을 띨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계속 있는 한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천공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말씀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답답할 뿐입니다. 장성철 소장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까? 우선 넘기시죠.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없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두 번 그러면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당대표가 천공의 정법 강의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을 정하고 제안을 했다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저도 가끔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야 대단한 사람이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의심도 들어요. 진짜 저 사람 영향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니면은 진짜 앵커님, 야 천공이 얘기하는 게 진짜 국가 정책으로 다 결정이 되고, 야 정부에 있는 중요한 관계자들이 다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고 막 이래.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안 그러기를 바라고. 저는 진작에 비정상 정부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상이 아니죠. 그 비정상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비정상도 있고 네. 정의와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정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비정상 정부라고 지금 규정을 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김준혁 교수님 역사학자시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주술이나 또 뭐 신돈, 승려 이런 사람들 이런 데서 의존해서 했던 옛날 그런 시대가 있기는 있었죠. 있었는데 반드시 망했죠. 있었는데 반드시 망했다는 게 역사의 진리고요. 저도 저 영상을 보고 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천공하고 가장 유사한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이의신이라고 하는 이제 술사죠. 언제 때입니까?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이 사람 때문에 폐위가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광해군이 초반에는 중리배교도 잘하고 나름 이제 이런 대동법과 관련된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름 꽤 좋은 군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무당 또 풍수가 직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최측근 중에 한 명이 이의신인데 이의신하고 이 도읍 옮기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창덕궁에 살기 싫으니까 조선왕조실록 보게 되면 이의신한테 몰래 불러갖고 나 여기서 살기 싫다 어디 딴 데 가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신하들하고 공론화돼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풍수한테 이야기하니까 또 비유 맞추느냐고 전하 여기 반드시 옮겨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궐을 3개나 만들어요. 그 임진을 한 이후에 나라 경제도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덕숭하는 경궁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창덕궁도 엄청 크게 짓고 그거보다 더 크게 지은 게 경복궁보다 더 크게 지은 게 인경궁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이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사직단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누화동, 피룬동이 일대에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 인조가 철거하고 나서 이제 없애버리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공력이 국가 재정에 들어가는 이 일 말고 아유 서울의 왕기가 없어졌으니 저 교화로 천도하자. 파주 교화로 천도하자고 해서 대대적으로 난리를 치다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처럼 김포 신도시 새로 서울로 편입하자. 교화를 갖다가 새로운 수도로 만들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론 분열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몰락을 하게 됐고 이 일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형당해서 죽었죠. 저는 이런 앞선 역사가 어쩌면 지금 너무나 유사하다. 참 그래서 더 안타깝고 아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김정욱 교수 화요일 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지금도 천공이 대통령 사저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번 그러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일반 민간인들도 뭐 이렇게 이사를 할 때 택일도 하고 뭐 또 묘를 쓸 때는 직원 불러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뭐 무속인들 불러서 한번 터도 봐달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래도 나란 일을 그렇게 하면 되나? 100번 양보해서. 이런 건 좀 다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잠깐 다 태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원래 내용 자체는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건데 아니 무술인이 얘기한 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직관인 거잖아요. 그 직관인 것이 현실화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거기에다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국민의 재산이었던 청와대를 옮길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천공이 얘기했다는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현실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그 김포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제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한 얘기가 김포시장을 만나서 뜻을 파악해보고 판단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내년에 총선 선거용으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아니 대통령이 국토균형 발전을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천공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아까 김주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공이란 사람의 예언을 현실에 투사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천공 말을 들어서 대통령이 됐으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기들 할 때 천공 말을 들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는 저는 이런 행동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장성철 소장님처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의 시대에 살게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 김두수 대표 요즘 민주당에 메가리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되면 국정조사에서 천공 나와라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관계 있는지 좀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뭐 국정조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한 5개 정도 지금 쌓여 있는데 천공 역시 한번 불러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국정에 얼마만큼 개입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경찰 발표에는 천공인 아닌 뭐 수염 달린 또 다른 뭐 백재근인가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건 역시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공이 국회에 나와야 할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청와대 내에 천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일종의 커넥션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공의 어떤 이런 컨셉, 나름의 어떤 무당기가 있는 이런 컨셉을 정책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누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공을 불러가지고 정말 국회 내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지난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뭐 손바닥에 왕자 쓴 거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과감하게 좀 여야 합의 뭐 국회 존중이 아니라 국정조사권의 여야 합의 없이 발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자 도생님이요. 손바닥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왜 자꾸 국민들이 의심합니까? 이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이건 뭐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는데 이제 자꾸 쌓이는 거죠. 어제만 해도 반응들이요. 김기현 수도권 나가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 자갈밭을 콘크리트로 바꿔서 출마하려고 김포를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표 떨어질 거니까 참 절묘한 카드다 이렇게 분석한 분도 있었고, 혹시 최은순이가 거기에 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천공이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이거는 뭔가 또 이상하다. 국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는요. 그걸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이 툭 던졌을 때 맨 처음에는 총선용인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총선용인 것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이거 좀 빨리 정확하게 천공이 어떤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천공 발언을 반영하고 수렴하고 이런 통로가 혹시 있는지, 커넥션은 있는지 이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가 점쟁이들한테 운영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제가 잠깐만 첨언을 하면요. 한동수 전 법무부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2020년 3월 19일 날 윤석열 당시 총장이 회식 자리에서 무속인에 대한 얘기도 장시간 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공로 현 법무부 차관이 건배사를 해요. 대권을 이루게 해달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얘기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공로 현 법무부 차관은 대권을 위해서 건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다른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법정의 진술 내용이라고 하면 위증이면 걸리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증언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뭐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신 진짜 천공을 한번 좀 불러서 꼭 어떤 커넥이 있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너무 독점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손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도 천공이 했어요. 카카오 이야기도. 그래서 그 정법 시대에 또 질문했을 때 카카오의 이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그랬더니 카카오 택시 독점이 너무 심하다. 이거 손봐야 된다. 저는 이것도 얼마 전에 천공이 한 얘기 정법시대 영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지금 카카오 압수수색하고 지금 그 주가 조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김건희 여사의 경력 이력 중에서 개임산업협회 무슨 이사라고 쓴 것에 대해서 김범수 의장이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본인이 그리고 결국 그거에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이제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쌓인 언안에 의해서 반드시 손봐줘야 될 곳으로 찍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 카카오 현재 주가 조작 수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특사경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했거든요. 막 포토라인에 세우고 공개적으로 망신도 주고 막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한 전례가 없어서 조금 뭔가가 있나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법도 하네요. 윤나경님, 기가 막히네요. 처음부터 용산 참사 안 가는 거 영국 조문. 지금 대통령 부부 3제 5음 붙을까봐 그런 겁니까? 모든 게 천공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분들 빨리 천공 좀 파헤치세요. 거기서 다 나와요.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정말 걱정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면 또 우리 국민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니까 하나 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공 관련된 내용 앞으로 또 나오는 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